자, 진도 나가겠습니다. 실험 설계예요.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 중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우리 나올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죠? 뭐 얘기 들었지 내적 타당도 저의 요인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저의 요인 해결 방법들 나오는 거고. 자, 실험 설계 얘기를 합니다. 실험 설계는 내적 타당도가 높은 연구 방법이었었다. 아까 전에 뭐라고 공부했? 실험 설계는 조사의 목적으로 따졌을 때는 어느 연구에 해당됐죠? 목적에 따른 연구 유형 중에서는 설명적 연구. 설명적 연구. 그죠? 탐색적, 기술적, 설명적 했었을 때 그렇게 시험에 나왔다. 실험 조사는 설명적 연구에 해당된다. 이렇게 출제됐었다. 이해됐죠? 자, 그렇게 놓고 얘는 내적 타당도가 높은 연구, 다시 얘기하면 인과관계 정도를 입증하기 위한 연구였더라. 자, 실험 설계가 되기 위해서는 도대체 뭐가 실험 설계냐 이겁니다. 어떻게 인과관계를 입증할 것인가? 네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됐다. 그 네 가지 조건이, 자, 기억하셔야 되죠? 예. 네 가지 조건이 뭐였죠, 여러분? 단순 무작위 할당, 비교, 조작, 통제. 다시 한번 뭐라고요? 비교, 조작, 통제, 단순 무작위 할당. 이 네 가지를 갖추면 바로 뭐다? 실험 설계다. 한 번만 더. 실험 설계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 네 가지 조건을 갖췄었을 때 실험 설계라고 하더라. 자, 우리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실험 설계를 크게 나누면은요. 순수 실험 설계가 있고 유사 실험 설계가 있고 원시 실험 설계가 있었었다. 다시 몇 개? 순수 실험 설계, 유사 실험 설계, 원시 실험 설계가 있더라. 그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이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출제가 됐어요. 왜 이렇게 구분하는가? 자, 그때 단순 무작위 할당을 통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가르는 설계는 이 중에서 몇 개밖에 없다? 하나, 순수 실험 설계만 그렇다. 여러분, 순수 실험 설계라고 하는 건 순수하다는 뜻이야. 퓨어. 순수하다라는 뜻은 다 갖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순수하다 그러면 뭔가 모자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야. 순수는 뭐다? 다 갖췄다라는 뜻입니다. 다 갖췄다. 이해가 됐죠? 어떤 얘기인지. 즉, 다시 한번. 순수 실험 설계는 비교, 조작, 통제, 단순, 무작위 할당을 다 갖추면 무슨 설계? 순수 실험 설계고, 얘를 시험에서는 진짜 실험 설계다. 그래서 진실험 설계라고도 해요. 잊어버리면 안 돼.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어떻게? 순수 실험 설계하고 그 밖의 설계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 때문에 구분한다? 무작위 할당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알겠죠? 자, 한번 봐요. 얘는 무작위 할당을 했습니다. 무작위 할당을 해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갈랐어요. 그러니 선택의 편향이 발생할까 안 할까? 발생하지 않겠죠. 원칙적으로 제대로만 무작위 할당이 됐다고 한다면 선택의 편향이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얘네들은 무작위 할당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니 당연히 선택의 편향은 발생한다. 그렇게 시험에 나온다. 당연히 선택의 편향은 둘은 발생할 수밖에 없더라. 왜?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을 얘들도 갖추는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제대로 갖췄었을 때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을 갖췄을 때 두 집단의 속성이 같다는 걸 보장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정리가 되셨죠? 정리가 됐죠? 다시 비교, 조작, 통제, 단순, 무작위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단순한 기술보다는 뭘 목적으로 한다? 설명을. 그래서 설명적 조사에 해당되더라. 자, 요소 비교, 조작, 통제, 단순, 무작위. 바로 뭐라고요, 여러분? 비교, 조작, 통제, 단순, 무작위. 자, 실험 설계 종류 중에 순수 실험 설계, 유사 실험 설계, 원시 실험 설계가 있더라. 자,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순수 실험 설계 다른 말로 진 실험 설계라고 하고 얘는 전 실험 설계야. 알겠죠? 얘는 준 실험 설계야. 알겠죠? 실험 설계 준한다. 그래서 비교, 조작, 통제 모두 다 갖췄다. 실험 설계 중에서 무작위 할당을 얘만 실시한다. 얘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시험 문제 볼까요? 순수 실험 설계가 유사 실험 설계에 비해서 내적 타당도가 높다. 여러분, 내적 타당도를 높이려면 이 네 가지 요건을 다 갖추면 내적 타당도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 실험 설계들 중에서 세 가지 중에서 제일 내적 타당도 높은 건 뭘까? 순수 실험 설계예요.
제일 내적 타당도 떨어지는 것. 그렇죠. 예, 알겠죠? 그 다음에 단일 집단 사전사 이거 공부할 건데 자 보십시오. 이제부터 조금 머리가 아파지는데 순수 실험 설계 종류, 유사 실험 설계 종류, 원시 실험 설계 종류에서 총 10개를 공부해야 된다. 10개. 자, 순수 실험 설계 종류 첫 번째. 자, 우리 실험 설계에서는요. 사용하는 용어가 있다 그랬습니다. 영어 알파벳 기호가 있는데 그게 뭐냐? 자, O라고 하는 용어, O라고 하는 영어 이니셜, X라고 하는 거, R이라고 하는 이니셜을 쓰더라. O라는 게 이게 시험에도 요새는 아예 영어를 대놓고 출제를 합니다. 이렇게 O, X, R을. 알겠죠? 같이 구분해야 된다. O는 observation의 O자입니다. 얘는 관찰, 측정이라는 뜻이에요. 측정, 검사. 알겠죠? 그 다음에 X라고 하는 것은 독립변수 제공했다, 프로그램 제공했다 이런 뜻이고 R은 랜덤이라는 뜻입니다. 랜덤. 그래서 할당을 할 때 단순 무작위를 했다 하면 R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순수 실험 설계 첫 번째가 뭐가 등장하냐면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 다시 무슨 설계 여러분? 자, 이름 입에 좀 붙입시다.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 시작. 한 번만 더.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 이게 무슨 소리냐? 통제 집단을 갖췄다? 사전 검사도 했고 사후 검사도 했다 이런 뜻이야. 얘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자 이런 거야. 할머니 40명이 있어요. 우울증을 갖고 있는 할머니들인데 이 할머니들 대상으로 내가 치료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해보고 싶어. 됐죠? 그래서 내가 이분들 데려다가 이 치료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 설계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할머니 40명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단순 무작위 할당. 우리 단순 무작위 할당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난수표 또는 컴퓨터 추천 방법을 씁니다. 요새는 컴퓨터 추천 많이 써요. 난수표라는 게 뭔지 아시죠? 로또 복권. 할머니들 이름표가 있잖아.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그죠? 그래서 그걸 하나씩 잘라서 통 안에다 놓고 흔들어서 하나씩 뽑아. 할머니, 김할머니는 실험 집단, 최할머니는 통제 집단. 이걸 뭐라고? 단순 무작위 할당, 난수표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단순 무작위 할당의 방법의 난수표나 또는 컴퓨터 추첨이라고 해서 컴퓨터로 이름 놓고 컴퓨터가 막 돌아가면서 뽑아줘요. 우리 로또 복권 기계처럼. 그런 방법을 쓰면은 이게 왜 둘이 같아져요? 그냥 같아지는 거야. 이론이야,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단순 무작위라면 두 집단이 같아진다고 통계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론할 수 있는 이론이 없으면 그냥 받아들이고 가는 거야, 이거는. 알겠습니까? 어떤 얘기인지. 그래서 자, 보십시오. 단순 무작위를 통해서 하나 실험 집단, 하나 통제 집단으로 가릅니다. 20명 됐어. 단순 무작위를 했기 때문에 두 집단의 속성이 같다라고 우린 추정하겠죠. 자, 그때 진짜 같냐? 틀리냐? 알아보기 위해서 사전검사 실시하더라. 다시 뭘 실시하더라? 할머니들한테 여기 20명 갈라졌는데 이분들한테 우울증 척도를 줘버리는 거야. 이해됐죠? 그때 단순 무작위를 통해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질적 속성을 갖췄다고 한다면 어떤 현상? 얘네 둘이 같아지겠죠. 그러면 단순 무작위 할당이 잘 된 거예요. 이때는 선정 편향이 발생하지 않겠죠. 됐죠? 그래 놓고 얘한테 독립변수를 휙 주는 거야. 얘한테만 치료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제공하고 얘는 제공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사후 검사를 실시해요. 뭘 갖고? 동일한 척도를 갖고. 그게 문제인 거야.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때 같은 척도를 가지고서 검사를 실시하면 무슨 효과? 검사 효과는 무슨 타당도를 망가뜨려요?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 문제는 얘는 내적 타당도 높게 하려고 한 연구였었어. 그죠? 근데 사전 검사하는 바람에 내적 타당도가 확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해요. 자, 얘가 효과가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얘네 둘은 같아야 될까, 틀려야 될까? 얘는 틀려야 돼. 얘네 둘은 어떻게 될까?
얘네 둘은 틀려야 되겠죠? 얘네 둘은 어떻게 될까? 같아야 되겠지. 그러면 이 개입의 효과가 있다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감이 오세요? 근데 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무슨 효과가 발생한다? 검사 효과가 발생해서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를 다 망가뜨리고 앉아있더라. 특히 내적 타당도 떨어뜨리면 안 되는 연구인데 내적 타당도를 와장창창창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안 써. 내적 타당도를 떨어뜨리는 이유가 발생한 건 뭐지? 사전 검사했기 때문에 발생한 거야. 그래서 그래 이렇게 하자. 사전 검사하지 말자. 그래서 두 번째로 등장한 것이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입니다. 무슨 설계요?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입니다.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 얘는 자 실험 집단, 통제 집단 단순 무작위로 갈라놓고 사전 검사를 실시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냥 단순 무작위 했으면 둘은 같겠지. 통계학자들이 같다고 했으니까 같겠지.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점은 같은지 안 같은지 확인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무슨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선정의 편향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시험에 그렇게 나오는 거야. 응? 검사 아직 안 하고 갔잖아. 우리 단순 무작위를 통해서 두 집단의 속성이 같아진다고 했는데 실제로 연구를 할 때는 거꾸로 두 집단이 같아질 때까지 단순 무작위를 해요. 보통 40번, 50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로. 그러니까 실험 연구 진행할 때 제일 고통스러운 게 단순 무작위해서 두 집단을 같게 만드는 게 제일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등장하는 유사 실험 설계나 원시 실험은 그래서 단순 무작위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웃기지 않아요, 이게? 단순 무작위라면 같아진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같아질 때까지 단순 무작위를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웃기죠? 예, 웃겨요. 그러니까 다시 이쪽으로 와보면 얘는 그래놓고 독립변수 제공하고 사후 검사만 딱 실시해버립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선정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 선정 편향도 외재적 요인으로서 내적 타당도를 떨어뜨리죠. 뭔 소린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아이싸 이렇게 하자. 두 개를 더 하자. 자, 이게 시험에 자꾸 출제되는데 솔로몬 4집단 설계. 다시 뭐라고요? 솔로몬 4집단 설계를 합니다. 솔로몬 4집단 설계는 자 시험에 자꾸 등장하는 게 얘하고 얘 결합이다. 다시 한번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와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 결합이다. 우리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솔로몬 4집단 설계는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와 비동일 통제 집단의 결합이다라고 시험 문제 한 3번 출제됐었어요. 다시 뭐하고 뭐의 결합이다?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와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의 결합이다. 그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 랜덤을 4번 합니다. 4번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솔로몬 4집단 설계예요. 여러분 봐봐요. 솔로몬 4집단 설계는 가장 이상적 설계입니다. 이게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서 솔로몬 4집단 설계예요. 솔로몬이 만들었어요. 얘는 가장 이상적 설계.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내적 타당도가 제일 높습니다. 일종의 상쇄 효과를 발생시켜서 여기서 발생하는 검사 효과를 여기서 줄여줘요. 그죠? 여기서 발생하는 선정의 편향을 여기서 또 줄여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얘는 내적 타당, 실험 설계 중에서 내적 타당도도 높고 외적 타당도도 높은 설계야. 그렇게 나와. 뭐가 높다고요?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 두 개가 다 높은 설계다. 이렇게 나오고 가장 이상적이죠. 문제는 두 개를 똑같이 만드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4개를 똑같이 만드는 게 가능 불가능?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우리 내용 좀 봅시다. 순수 실험 설계 종류에 요것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 여기 요인 설계는 좀 이따 배울 거예요. 알았죠? 다시 한번 순수 실험 설계 종류는 순수 실험 설계라고 하는 것은 실험 설계 4가지 요소를 다 갖춘 설계다. 비교, 조작, 통제, 단순, 무작위 할당을. 특히 다른 유사 실험 설계나 원시 실험 설계에 비해서 뭘 갖췄다? 단순 무작위 할당을 통해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가른다. 자, 시험 문제 볼까요? 단일 집단 이거 또 전실험을 해야 되는구나.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는 검사 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 없지. 왜? 뭘 하니까? 사전 검사를 하니까. 자, 여기서 검사 효과 통제할 수 있는 애가 누굴까? 사후 검사 설계도 검사 효과가 통제가 돼. 솔로몬도. 그렇지. 누구가 검사 효과가 통제가 안 돼요?
그렇지. 통제단 사전 사후는 사전 검사를 했어. 이게 검사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2번하고 솔로몬 설계다. 이해됐나요? 어떤 얘기인지? 이해됐다. 그래서 자 보시면 되고 유사 실험 설계도 하고 갑시다. 좀 이따 요인 설계는 뭐 그닥 중요치 않아서 이게 두 가지의 독립 변수를 제공하는 건데 자 우리 유사 실험 설계 봅시다. 유사 실험 설계는 자 봅시다. 유사 실험 설계는 단순 무작위 할당은 빠져요. 무조건 빠지는 거야. 그게 제일 힘든 일이라 그랬죠. 그래 빼버리는 거야. 그래놓고 뭐 하더라? 뭘 진행하더라? 비교, 조작, 통제만 적절하게 사용하는 설계를 유사 실험 설계라고 하더라. 자, 유사 실험 설계 종류 여기 좀 봅시다. 유사 실험 설계 종류가 3개인데 3개를 기억하셔야 된다. 첫 번째가 단순 시계열 설계. 무슨 설계 여러분? 단순 시계열 설계. 따라 단순 시계열 설계. 두 번째가 복수 시계열 설계. 자, 세 번째가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 다시 한번 자, 유사 실험 설계 종류 지금 외웁니다. 시작. 단순 시계열 설계. 복수 시계열 설계.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 자, 단순 시계열 설계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얘는 통제 집단을 갖추지 않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얘는 뭐만 실험 집단만 존재합니다.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관찰을 반복해서 시행하다 독립변수 한번 날리고 다시 관찰을 반복해서 시행합니다. 자, 우리 요 얘기를 한번 좀 봐야 돼요. 여기 독립변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서 종속변수는 어느 걸까요? 여기서 종속변수는 사전검사, 사후검사 어느 게 종속변수일까? 우린 그렇게 알고 있지. 아니야. 사전검사도 종속변수고 사후검사도 종속변수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 얘가 개입을 안 했을 때 종속이라는 말은 독립변수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애야. 그러니까 얘는 개입을 안 했을 때는 종속변수를 제공 안 했을 때는 지 모습 그대로 있다가 제공을 하는 순간에 바뀌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다시 얘기한다면 이 사전검사, 사후검사 둘 다 뭐다? 종속변수. 자, 시험에 이렇게 출제됐어. 독립변수를 제공하기 전에는 종속변수가 없다. X.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할머니들이 들어왔어, 40명이. 그중에 20명 실험 집단으로 정했잖아요. 그 20명이 뭐가 되는 거지? 종속변수인 거야. 제공하면 변하고 제공 안 하면 안 변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종속변수 개념 뭔지 이해되셨어요, 이제? 이해됐죠? 네. 오케이. 잘. 헷갈리면 안 돼. 이것만 종속변수가 아니야. 얘도 종속변수야. 알겠습니까? 네. 자, 변수잖아, 말 그대로. 줬더니 변하고, 안 줬더니 안 변하고 있는 거야. 그게 변수야. 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 그게 변수야. 정리됐죠? 어떤 얘기인지 잘 이해하셔야 된다. 자, 다 복수 시계열 설계는 여기다 뭘 하나 더 갖다 붙였느냐? 통제 집단을 다 갖다 붙였다.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독립변수 이렇게 하되 이렇게 하고 제공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게 하나 더 붙었다. 됐죠? 자, 세 번째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 다시 한번 뭐라고요?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 한 번만 더.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 자, 비동일 통제 집단 비동일하대요. 비동일하대. 비동일하다는 건 무슨 뜻이야? 같지 않게 만들려면 우리가 무슨 짓을 했어요? 같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지? 단순 무작위 할당을 했으니까 단순 무작위 할당을 하지 아니하면 비동일해지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가 있어요. 요렇게 그죠? 그죠? 이게 순수 실험 설계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죠. 여기서 뭐만 빠졌다? R만 쏙 뺀 게 요거다.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 자, 봅시다. 단순 유사 실험 설계는 통제 집단을 갖추어야만 한다. 왜? 그렇지. 단순 시계열 설계는 없잖아요. 얘하고 얘는 통제 집단이 있어요. 근데 얘는 통제 집단이 없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비동일 통제 집단은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에서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에서 단순 무작위 할당을 하지 않은 설계다. 틀렸지? 그렇지? 지금 무의식에 있는 게 다 나오고 있는 거야, 지금 의식으로. 예, 훌륭해. 오케이. 그래서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에서 뭘 안 했다? 단순 무작위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바로 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됐나요? 다시 유사 실험 설계 3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됐나요? 자, 꼭 순서가 아니라 내용을 종류를 기억하셔야 돼. 마지막 원시 실험 설계가 있다. 얘는 단순 무작위 할당은 당연히 안 한다. 그 외에 비교, 조작, 통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그래서 내적 타당도가 확 떨어지는 그런 설계를 원시 실험 설계라고 하더라. 자, 첫 번째가 단일 사례, 죄송합니다. 1회 사례 설계. 다시 뭐라고요? 1회 사례 설계입니다. 얘는 꼴이 어떻게 생겼냐면 XO야. 그냥 XO. 독립변수 제공하고 관찰만 한번 하고 끝납니다. 검사만 하고. 우리 이거 시시코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마트 갔는데 아줌마가 요 두부 먹어보래요. 아줌마가 시시코너에서 그 두부를 먹었어. 그 두부를 시시코너에서 운영하는 이유는 뭘까요? 두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그 음식을 평가하기 위해서 먹어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먹었어. 어떻게 했을까? 잘 모르겠는데 하나만 더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배가 터질 때까지 먹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예, 그렇게 하면 안 돼. 예, 그래서 먹었어. 독립변수 제공된 거야? 그래놓고 뭐래? 맛있는데요? 이게 바로 뭐다? 1회 사례 설계다. 자, 두 번째가 단일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 얘는 여기다 뭐 하나만 갖다 붙였어요. 사전 검사를 하나 갖다 붙인 거야. 됐죠? 세 번째가 등장합니다.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 다시 뭐라고요?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 다시 한번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 한 번만 더.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 얘는 꼴이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 순수 실험 설계 중에서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가 있었었어요. 이렇게 랜덤 하고 자, 검사 효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 검사 안 하고 여기 독립 변수 제공하고 사후 검사만 한다 그랬죠. 여기서 뭐만 빠진 거? 단순 무작위만 쏙 빠진 거. 요게 바로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더라. 자, 우리 내용 좀 한번 봅시다. 문제 볼까요? 단일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는 뭐라고 써 있어요? 전실험 설계라고 써 있어. 단일 집단 사전 사후는 전실험 설계 맞죠? 자, 잘 들어야 돼. 이걸 원시 실험 설계라고 출제하지 않고 전실험 설계라고 나왔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단일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가 원시 실험 설계라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원시 실험 설계를 전실험 설계라고 하는 걸 모르는 거야. 다시 한번, 순수 실험 설계는 진실험 설계, 유사 실험 설계는 준실험 설계, 원시 실험 설계는 전실험 설계. 할 수 있겠어요? 이해됐죠? 어떤 얘기인지. 진짜 교활하고 지저분하게 문제를 냅니다. 정말로. 자,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 이건 했고 이건 다 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여기부터 봅시다.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이시죠? 자, 사전 검사로 인해서 무슨 효과? 주시험 효과 발생해요. 그죠? 그래서 내적 타당도 떨어뜨리고 상호작용 시험 효과 발생으로 외적 타당도도 다 망가지는 설계가 바로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 안 쓴다. 뭘 쓰냐?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를 쓰더라. 검사 효과 방지하려고. 그래서 사전 검사 미실수로 검사 효과 통제 가능한,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져? 자칫하면 선택 편향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왜? 두 집단이 동질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택의 편향 문제가 생겨서 이것도 외재적 요인으로 내적 타당도를 망가뜨릴 수 있더라. 정리되셨죠? 자, 그 다음에 솔로몬 4집단 설계는 그거 좀 막아보자고 한 건데, 자, 보십시오. 이게 뭐하고 뭐가 결합된 건지 기억하셔야 된다. 통제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와 통제집단 사후 검사 설계가 결합됐다. 그게 총 몇 개 집단? 4개 집단을 단순 무작위로 똑같이 갈라놓는 작업이 힘들다. 자, 실험 설계 중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가 가장 높다. 그래서 이상이라는 말은 뭐지?
좋다 이런 뜻이요. 자, 이거 세 가지 기억해야 된다. 검사 효과 통제가 가능하다. 외부 사건, 성숙 등과 같은 기타 외생 변수 통제도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자,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 요인 설계는 독립 변수가 몇 개? 2개 이상. 지금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우울증 개선 프로그램이라는 것과 면담이라는 것에서 총 독립 변수를 6개 제공하는 거야. 이거 세트로 만들어서. 다시 요인 설계라고 하는 것은 제공되어지는 독립 변수가 몇 개 이상, 2개 이상 되는 순수 실험 설계를 요인 설계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독립 변수가 독립 변수 어쩌고 이런 건데 얘는 나오면 과감하게 틀려도 괜찮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통집단 사후 검사 설계는 검사 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 검사 효과 통제할 수 있는 설계는 뭐뭐? 그렇죠. 통집단 사후 검사 설계와 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됐죠? 한 번 더 물어볼까? 자,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유사실험 설계 중에서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는 검사 효과 통제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비동일 통제, 걔는 뭐 사전 검사 해, 안 해? 하지. 통제 불가능한 거야. 그런데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는 검사 효과는 무조건 사전 검사를 하면 발생하는 건데 사전 검사 안 하는 설계들은 검사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에서는 검사 효과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는 거야. 사전 검사 안 하니까. 1회사대 설계는요. 사전 검사 안 하잖아. 그러니까 안 나타나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통집단 사후 검사 설계는 사전 검사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사전 검사 영향이 뭐예요? 검사 효과로 인한 주시험 효과와 그 다음에 상호작용 시험 효과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봤더니 통집단 사후 검사 설계는 배제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왜 뭘 안 하니까? 사전 검사 안 하니까. 이걸 만일에 시험 문제를 내면 통집단 사후 검사 설계는 주시험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맞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무슨 소리인지 막 헤매고 있는 사람이 2명 보여요. 예, 대화.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않대요? 너무 어려워요. 통제할 수 없다는 거는 뭐라는 그게 좀 통제 검사 효과를 통제한다는 얘기는 검사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않는다. 그거 두 가지지 아까 상대진단 사후 설계랑 솔로몬. 그렇죠. 검사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 다시 얘기하면 검사 효과를 통제할 수 있는 설계는 뭐하고 뭐야? 통제단 사후 검사 설계하고 솔로몬 40단 설계인 거예요. 말장난하는 거. 통제할 수 없다는 거는 검사 효과 발생하지 그래, 통제할 수 없다는 건 뭐야? 검사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고, 통제한다는 건 검사 효과가 검사 효과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예. 우리 선생님 지금 무의식에 있는 게 의식을 넘어서서 지금 밖으로 막 뿜어져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예. 지금 너무 웃겨. 자, 2분이 같이 좀 계셨으면 좋겠어요. 예. 나 감사하지. 이쁘잖아요. 예? 뭐라고요? 예. 몸의 대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봅시다. 여기 계속 봐봐요. 여기 중요해요. 자,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에서는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 존재한다. 맞아요.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에서 존재하는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은 뭘까? 선택의 편향이지. 선택의 편향. 선택의 편향이잖아. 선택의 편향. 외재적 요인. 그럼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에서는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 존재한다. 맞아요. 무슨 뭔데? 검사 효과. 이해되셨어요? 네. 지금 쫓아와야 돼. 이해됐죠? 어떤 얘기인지? 자, 그 다음에 솔로몬 4집단 설계는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와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를 결합한 것이다. 맞죠? 예, 동그라미. 예, 그 다음에 솔로몬 연구 설계에서 사후 측정만 하는 집단은 2개다. 맞아요. 사후 측정만 하는 게 몇 개? 예. 솔로몬 4집단 설계는 검사 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
검사 효과 통제할 수 있는 설계는 뭐하고 뭐? 사후 설계. 그래요. 그렇게 해놔. 이게 다야. 이게 시험 문제 다야, 이게. 자, 복습 안 하면? 네. 자, 그 다음에 단순 시계열 설계가 등장합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그죠? 얘는 유일하게 유사 실험 설계 중에서 유일하게 뭐만 있다? 실험 집단만 있는 설계다. 통제 집단은 없다. 이해됐죠? 예. 그래서 나머진 주르륵 읽어보시고, 자, 사전 검사에 따른 검사 효과, 상호작용, 시험 효과 이런 것 외에 통제 집단이 없으므로 우연한 사건 다시 밑줄 쫙. 얘가 잘 나오는데 단순 시계열 설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가 검사 효과. 사전 검사했으니까. 그렇죠. 상호작용 시험 효과도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모두 나타난다. 우연한 사건도 왜냐하면 왜 우연한 사건이 발생하냐면 요거 연구를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 중에 뭔가가 돌발적으로 나타나서 얘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야. 요것 좀 밑줄 그어놓으시고 기억해 두시고 복수 시계열 설계 2개 비동일 통제 집단은 자 여기 보면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에서 단순 무작위 아닌 자기적으로 할당한 설계다. 연구자가 지 멋대로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을 갈라놓은 겁니다. 알았습니까? 자 얘도 반드시 무슨 효과가 발생해? 사전 검사가 있으니까 검사 효과가 발생하더라. 자 역사 성수 개입의 확산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자 시험 문제. 단순 시계열 설계에서는 종속 변수의 변화를 추적 비교할 수 있다. 이게 시간 지남에 따라서 쫓아다니는 거고요. 시계열 설계 유형은 평가 연구, 이건 그냥 보시면 되고 시계열 설계는 검사 효과와 외부 사건을 통제하기가 어렵다. 여러분 이게 봐요. 복수 시계열 설계의 다른 말이 다중 시계열 설계입니다. 시험에 복수 시계열 설계로도 출제됐지만 다중 시계열 설계로도 출제가 됐던 거야. 이 같은 말 때문에 자꾸 힘들어요. 그 또는으로 하나도 안 빠지게 묶어놨어요. 제발 부탁이니까 또는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는 그냥 나머지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전실험 설계 종류들, 전실험 설계는 잘 안 나오는데 그냥 종류 기억해 두시고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갖고 정리하시면 된다. 됐죠? 됐다. 자, 단일 사례 설계입니다. 무슨 설계? 단일 사례 설계. 와, 단일 사례 설계. 얘는 단일 사례 설계는 조사론에서 한 문제, 실천 기술론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왜 그러냐면 실천 기술론에서 개입의 평가를 측정하는 도구로 뭘 쓰더라? 단일? 저 앉아서 좀 할게요. 예. 개입의 평가하는 도구로 단일 사례 설계를 사용합니다. 자, 우리 실천 기술론에서 공부하실 때 개입의 평가 도구가 단일 사례 설계하고 목표 달성 척도 두 가지가 있어요. 다시 뭐하고 뭐가 있다고요? 계속 이제 실천 기술론 공부할 때 우리 다루겠지만 계속 단일 사례 설계만 출제되다가 한 몇 년 전부터 목표 달성 척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목표 달성 척도 계속 나올 겁니다. 우리 책에 다 있어요. 자, 단일 사례 설계는 두 문제가 나온다 생각하시고 일단 보시죠. 왜 단일 사례라고 얘기하냐면 자, 저 좀 잠깐 보겠습니다. 단일 사례 설계는 우리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서 공부하신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이론이 반영되어진 연구입니다. 알고 있죠? 자, 그럼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는 행동주의론이잖아요. 행동주의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정신 역동 이론가들처럼 인간의 정신 내면에 있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자, 행동을 가지고 우리 공부했었어. 어떤 특정 행동이 강화되면 강화가 무슨 뜻이지? 행동을 반복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행동, 성격으로 정착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일 사례 설계는 이 행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다시 얘기하면 심리 내적인 것에 초점 맞춘다 안 맞춘다. 그거 아니다. 심리 내적인 부분 안 맞추고 어디에만? 행동에만. 그래서 자, 이 행동은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 번째, 관찰 가능하고 두 번째가 측정 가능하고 세 번째가 수정 가능하다. 자, 단일 사례 설계를 왜 이걸 실천의 평가 도구로 사용을 하냐면
사회복지사가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했었을 때 그 프로그램의 효과성, 그 프로그램의 효과성이란 건 결국 역기능적인 클라이언트 행동을 수정하는 거예요. 수정하는 거. 그것을 확인하고 그걸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것이 바로 단일 사례 설계다. 이게 뭐 대단한 얘기 같은데 우리 선생님 주야간보호센터에 사회복사로 계신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 선생님께서 주야간보호센터에서 프로그램 기획도 하시잖아요. 그 프로그램 기한서 만들죠. 프로그램 기한서 만들 때 자, 이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이 노인의 신체적 기능을 얼마만큼 활성화시킨다. 그게 기한서만 그게 단일 사례 설계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모든 실천 현장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활동이 다 단일 사례 설계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물론 대단한 얘기가 아니고 그냥 다 단일 사례 설계야, 그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왜 단일 사례라고 하냐면 개인한테도 프로그램 제공할 수 있고 가족한테도 할 수 있고 소집단, 여긴 집단에서 주로 하겠죠.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집단 무대기로 앉혀놓고서 할 수도 있고 조직한테도 할 수 있고 시험 문제, 지역사회도 할 수 있어. 다만 사례가 한 덩어리 하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국가 전체 국민 다 모아놓고서 한 프로그램 제공해. 그럼 단일 사례 설계 되는 거야. 한 명의 클라이언트 갖다 놓고 한 프로그램 제공해. 그거 단일 사례 설계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주간보호센터에서 치매 할머니들 한 자리에 동그란 데 앉혀놓고서 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단일 사례 설계 되는 거야. 한 집단 하나 제공하니까. 앰뷸런스 왜 안 와요? 예? 약 먹. 아니 본인이 약 먹을 거를 알고 있으면 병이 아니에요. 예. 자, 우리 저 두 분 좀 같이 좀 앉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리고 이게 되게 무서운 게 전 걱정돼. 전염될까 봐. 예. 예. 지금 앞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우리 선생님은 지금 옆에 괜찮아요? 지금 괜찮죠? 벽 치고 있구나. 벽 치고 있구나. 그런 관계였구나. 사랑이 꽃피는 우리 클래스예요. 그죠? 예. 자, 계속 진행합니다.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몇 개 하나, 연구의 대상이 하나, 표집 요소도 하나. 그래서 단일 사례 설계. 뭐에 대한 연구라고? 행동만 봐요. 그러니까 얘는 심리, 내적인 뭐 이런 건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래서 개입에 뭘 보다고요? 얘는 실제 현장에서 쓰는 거야. 그래서 개입을 했었을 때 그 개입의 효과성인데, 자, 볼게요. 이러면 이런 거야. 제공되어지는 프로그램이 독립 변수가 되는 거고, 그때 발생하는 행동의 변화, 효과가 종속 변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어떤 얘기인지? 프로그램 활동이라니까, 이게. 그래서 이걸 시결적,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반복적으로 관찰해서, 자, 요것 좀 밑줄 그십시오. 얘가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꾸 나와. 분석 방법이 총 4가지다. 시각적 분석, 통계학적 분석, 임상적 분석, 이론적 분석. 다시 한번 시작. 기존에는 통계학적 분석 방법 2가지, 경향성 분석하고 경향성 분석, 평균 비교 이 2가지만 나왔었는데 요새 시각적, 임상적 다 나오고 앉아 있어요. 지금 우리 교재 다 있으니까 같이 정리 빨리 합시다. 자, 여기 봤더니 이래요. 단일 사례 설계에서 단일 사례로서 개인, 가족, 단체 등이 분석 대상이다. 맞아, 틀려? 지역사회도 돼요, 안 돼요? 다 돼. 조건은 뭐지? 하나의 사례에 대해서, 한 덩어리에 대해서 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예요. 한 프로그램. 각각 다른 프로그램 제공하면 단일 사례 설계 아닌데, 그냥 덩어리 갖다 놓고 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단일 사례 설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 사례에서는 개인과 집단뿐만 아니라 조직이나 지역사회도 대상이 될 수가, 국가도 돼. 예. 지금 요새 우리 그 프로그램 테스트 받고 있죠? 얘기들, 이게 바이든으로 들려? 날리면으로 들려? 예, 테스트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전 지금 정치 편향적 얘기 안 했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단일 사례 설계는 개입 효과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해. 왜 피드백이 가능할 수밖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야. 할머니한테, 주간보호센터 할머니들한테 프로그램을 선생님이 제공했어. 그때 할머니가 프로그램을 받다 말고 기절했어. 너무 끔찍해갖고. 그런데도 프로그램 계속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 피드백을 통해서 어떻게 해? 다른 프로그램을 바꿔야 되겠죠?
이건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피드백이 있고 중간중간 뭐 해야 돼? 수정을 해줘야 되는 거야. 할머니가 너무 지려갖고 기절한 거야. 예. 그럼 어떻게? 피드백 받아갖고 다른 프로그램 제공해야 되겠죠? 자, 단일사례 설계는 외적 타당도가 높다. 여러분, 단일사례 개입의 효과성. 여기 할머니한테 한 40명, 여기 몇 명이 있어요, 할머니가? 그 3분? 어우, 많네. 33분 대상으로 제공했던 프로그램을 들고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적용할까? 얘는 개입의 효과성. 뭐가 높은 설계? 얘 일종의 실험 설계 한 종류예요, 얘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단일사례 설계는 무슨 타당도가 높다? 네, 외적 타당도는 낮죠. 소수의 인원을 소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내적 타당도는 높지만 외적 타당도, 특히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둡니다. 개입하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단일사례 설계에서는 기초선, 요거 좀 봅시다. 기초선 예가 등 특징. 조사와 실천 과정이 통합할 수, 이거 전부 시험에 나왔던 것들. 연구도 할 수 있지만 실전 현장에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입 중간 또는 문제를 점검해서 즉각 피드백을 주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할머니 쓰러지면 어떡해? 할머니 미안해요. 이러고서 다시 프로그램 만들어야 돼. 예. 할머니가 쓰러져 갖고서 막 거품을 막 물고 계신데도 그 프로그램을 밀어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지? 예. 뭐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요. 예. 잘리면 되지 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다 한번 읽어보시고. 자, 기본 구조. 얘를 봐봐요. 단일사례 설계는 크게 표적 행동 시작. 기초선, 개입. 이렇게 3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다. 표적 행동이야, 행동. 얘는 뭐지? 행동을 수정시키는 겁니다. 그때 이 기초선이라고 하는 용어는 개입하지 아니하고 관찰하는 시기를 기초선. 그리고 개입을 하는 때를 우리가 뭐라고요? 개입 국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A와 B를 가지고서 뭐를 하더라? 단일사례 설계를 설계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종류가 표적 행동이다. 관찰 가능한 행동, 얘가 종속 변수. 그리고 이 개입이 무슨 변수? 독립 변수. 이해됐죠? 그럼 봐봐요. 할머니가 지금 치매로 인해 가지고 막 발버둥을 치고 계셔. 그렇죠? 그러다가 개입을 했어. 프로그램을 개입했어. 그랬더니 할머니가 좋아지셨어. 그럼 그 할머니의 행동, 개입하기 전의 행동도 종속 변수. 개입한 이후 행동도 종속 변수. 개입에 따라서 왔다 갔다 변하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요? 예. 그래서 보시고 기초선 국면 정리하시면 되는데, 이 기초선은 관찰하는 기간인데 우리 공부해봤지만 이게 시험에 출제됐는데 성숙효과 배웠어요. 얘도 내적 타당도가 높은 연구이기 때문에 성숙효과는 내적 타당도를 저하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보시니까 성숙효과가 어떻게 하면 성숙효과는 어떻게 하면 나타나죠? 시간이, 개입의 기간이 길면 나타나지. 그래서 어떻게? 시간을 줄이면 성숙효과가 줄어드는 거야. 여기 봤던 이래요. 단일 사례에서는 기초선으로 성숙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 그죠? 기초선을 어떻게 하면 통제가 돼? 줄이면. 기초선 기간을 줄이면 성숙효과가 통제되는 거죠.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 다음에 단일 사례 설계에서는 측정을 위한 비관여적 관찰도 가능하다. 이게 무슨 국면 얘기하고 있는 거지 지금? 비관여라는 건 개입하지 않는 단계를 얘기해. 이게 무슨 국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기초선 국면 설명하고 있는 거죠? 개입하지 아니하는 비관여적.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 비관여적은 개입하지 않는 시기를 비관여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뒤에 가서 이제 비관여적 연구를 공부할 텐데, 사회복지사 연구자가 독립변수 제공하지 않고 그냥 관찰만 하는 연구야. 그게 그 비관여적 연구의 종류가 3가지를 공부합니다. 그게 내용 분석법, 2차 자료 분석법, 그 다음에 하나 더, 비관여적 측정. 이렇게 해서 3가지를 공부할 것이다. 근데 비관여적 측정은 한 번밖에 시험에 안 나서 우리 교재에서 빼버렸어요. 내용 분석법하고 2차 자료 분석 공부할 거고. 자, 이걸 갖고 설계를 합니다. 아웃사라비아 시험 좀 봐봐. 얘가 시험에 안 나오면 기적이야. 기적. 예, 기적. 예. 꼭 나온다.
반드시 반드시 나온다. 꼭 나온다. 꼭꼭 나온다. 자, 그래서 지금 저도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예. 여러분 행복한 추억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게 얼마나 이게 토요일 날이야. 더군다나 이게 그죠? 예. 이 좋은 날 남들은 다 지금 여행 가고 난리인데 우린 지금 이 안에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여러분 이렇게 공부해서 난 합격했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 자격증이.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여기 오면 다 돼요. 알았나요? 잘 결정하셨고 열심히 준비하셔서 이번에 결과를 꼭 얻어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예. 자, 여기 봤더니 설계 유형 A, B 설계 잘 안 나와. 그냥 하나의 기초선, 하나의 계획 국면으로 이루어진 가장 기본적 설계 유형 쉽게 사용해 먹을 수 있다. 끝. 자, 나오는 건 얘부터가 등장하는데 ABA 설계. 다시 무슨 설계요? 이것도 뭐 두 번째 기초선인데 여기서 보면 요걸 좀 보십시오. 기초선 갖고 즉 관찰하고 개입하고 다시 기초선 갖는 거예요. 왜 기초선을 두 번째로 가질까? 그렇죠. 효과가. 자, 우리 뭐냐면 이게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이론의 영향을 받았다 그랬어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시험에 나올 거야 이런 게. 자,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이론에 보면 주요 개념 중에 소거 현상이 있습니다. 무슨 현상? 소거가 무슨 뜻이야? 빼는 거? 앰뷸런스 왜 안 와? 시간 다 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공부해 봤지만 단일살의 설계, 자, 소거 현상이라는 게 선생님 잘 봐주세요. 소거는 더 이상 강화물이 제공되지 아니하면 우리 조작적 조건화 이론에서는 사람의 행동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뭐였지? 강화했었었죠. 정적 강화든 부적 강화든지 간에 강화를 시켰잖아요. 그죠? 더 이상 강화물이 제공되지 않았어. 강화물을 다 끊어버린 거야. 그러면 강화되었던 행동이 어떻게 되는 거지? 그 빈도가 쑥 줄어드는 현상. 그걸 뭐라고? 소거라고 했더라. 자, ABA 설계. 지금부터 한번 보는 거야. 내가 금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 담배 끊는 프로그램. 어떤 애 엄마가 애를 하나 데리고 왔어. 얘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하루 담배 2갑씩 피는 거야. 우리 선생님 몇 갑 펴요? 예? 세 갑 펴요? 그랬구나. 그래서 피부가 60대구나. 그래. 자, 우리 딸이야. 하루 3갑을 피는 거야. 한 갑이 20가치죠. 아주 정확히 알아. 그래서 한 갑이 20가치, 그럼 60가치를 피는 거야. 내가 아빠인데, 우리 딸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 이러고 살복살 데리고 갔어. 이해됐죠? 자, 담배 피는 행위라는 건 단일살의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되지. 측정 가능해. 60가치니까 이걸 줄이면은 뭐 40가치, 20가치 줄 수도 있고 또 사회복지사가, 이 치료자가 기분 나빠갖고 90가치로 늘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냄새가 여기까지 나.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때, 복사가 프로그램을 집행을 하는 거예요. 금연 프로그램을 했어. 자, 그 전에 뭐라는 기초선을 먼저 가져요. 얘가 담배를 몇 가치 피나 보기 시작하는 거야. 첫날 봤더니 60가치. 두 번째도 60가치. 세 번째도 60가치. 자, 이제 공부하겠지만 이게 기초선이 굉장히 안정되어져 있죠. 이럴 때 사용하는 통계적 분석법을 우리가 평균 비교법이라고 해요. 뭐라고? 평균 비교법을 쓰는 거야. 안정적일 때. 그러니까 평균 비교법으로 얘는 60가지를 피는구나. 이러고 개입을 시작했어. 그게 담배를 필 때마다 주먹으로 한 대씩 때리는 거야. 이게 내 프로그램 방식이야. 담배 펴? 일로 와! 이러고서 한 대씩 때렸어. 그랬더니 그때부터 담배 피는 게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줄어들기. 선생님 기분 나쁘세요? 기분 나쁘세요? 그럼 이게 기분 좋으세요? 이게 기분 좋으세요? 매 맞는 게? 저 실제 행동으로도 해드릴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줄어드는 거야. 됐죠? 그러다가 다시 기초선을 가져요. 그럼 무슨 현상 나타나? 소고가 나타나는 거야. 이게 두 번째 기초선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 다시 담배를 피기 시작해야 돼. 그래야지 이 개입이 효과성이 있다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점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 윤리적 문제. 봐.
개입이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걸 추정하면서도 이 소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려서 의도적으로 두 번째 기초선에서 기초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다시 피게 되죠. 문제 행동이 다시 발생하는 거란 말이야. 그 다시 한번 두 번째 기초선이 있는 설계는 전부 다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는 연구가 먼저냐 실천이 먼저냐인데 클라이언트 중심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 행위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반드시 두 번째 기초선에선 여기 보시다시피 자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 윤리적 문제 발생한다. 두 번째 기초선을 갖는 설계는 모두 윤리적 문제가 발생해요. 얘도 윤리적 문제, 얘도 윤리적 문제 발생할까 안 발생할까? 얘도 발생하는 거야. 얘 때문에, 요 A 때문에. 전화 한 번만 더 해보시면 안 돼요? 예. 자, ABA 설계 이게 가장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즉 내적 타당도가 제일 높은 설계예요. 이게 ABA 설계 뭐냐면 기초선 갖고 개입했다 다시 기초선 갖고 또 해봐.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 여기서도 효과가 나타났는데 여기 기초선 갖고 여기서도 효과가 나타나면 두 번에 걸쳐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지지요. 이해됐나요? 가장 여기 봤더니 가장 완벽한 설계야. ABA 설계가.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두 번째 기초선 가지고 얘도 무슨 설계? 기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됐죠, 여러분? 다시 한번 시험 문제 나올 때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문제가 얘기가 나오면은 두 번째 기초선 갖는 ABA 설계나 AB 설계가 다 그렇다. 됐죠? 자, 네 번째 BAB 설계 뭐라고요? 얘는 기초선이랑 개입부터 먼저 하고 기초선을 갖고 개입을 해요. 특이한 유형이야. 내가 이랬어. 아동 학대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동 학대를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치료 프로그램을 내가 만든 거야. 집안에서 아동 학대를 자녀들을 대상으로 아동 학대를 하는 부모님들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을 복지사가 만들었어. 이걸 한번 적용해 보고 싶었어. 이 개입의 효과성을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동 학대가 일어난다고 알려준 집에 가봤어. 가봤더니 아빠가 애를 묶어놓고 패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기초선을 가져. 몇 대 때리나 구경하고 그럼 돼 안 돼? 그때는 뭐부터 시작해야 되지? 바로 뭐냐? BAB 모델은 첫 번째 응급 상황 또는 위기 상황. 다시 뭐라고요? 응급이거나 또는 위기적 상황에서 먼저 개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또는 한 군데 더 사용돼. 자, 두 군데서 사용되어진다. 얘는 처음에 기초선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클라이언트와 이 조사자하고 조사 대상자 간의 관계가 전혀 설정이 안 됐어. 조사 대상자가 자신의 기초선을 사회복지사한테 보여주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그땐 개입부터 하고 시작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다시 한번 BAB 모델은 언제 쓴다고? 두 군데. 위기적 상황 또는 응급적 상황이거나 또는 기초선을 구하기 어려웠었을 때 쓴다. 자, 우리 시험에 조사론하고 실천 기술론에서 꼭 등장하는 A, B, C, D하고 요거 요 두 개가 가장 압도적으로 잘 나온다. 특히 예시문으로 잘 튀어나온다. 자, 보면 따라붙다. A, B, C, D 설계. 다시 뭐라고요? 자, 봅시다. A가 기초선이야. 이 B, C, D라는 B 개입, C 개입, D 개입이요.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의 기초선에 대해서 각기 다른 개입 방법들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의 상황, 하나의 문제, 하나의 사람. 다시 뭐라고요? 하나의 사람, 하나의 문제, 하나의 상황에 대해서 다시 세 가지가 있다. 다시 뭐라고요? 하나의 사람, 하나의 문제, 하나의 사람에 대해서 각기 다른 개입 방법들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걸 바로 A, B, C, D 설계, 다른 말로 복수 요인 설계, 시험에는 다중 요소 설계라고도 출제됐다. 알았죠? 그래서 자, 설계 유형 요거 좀 보십시오. 하나의 기초선에 다수의 각기 다른 개입 방법들을 연속적으로 도입한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얘가 지금 담배 피고 있어. 하루 담배를 60가지를 피는 거야, 지금.
60까지 펴요. 그때 자, 첫 번째 방법 두들겨 패기. 두 번째 방법 5층에서 떨어뜨리기. 세 번째 방법 뭐 할까? 뭐 해줬으면 좋겠어요? 꼬집기. 지금 우리 갱년기 선생님 가르쳐 주셨어요. 꼬집기. 이걸 순차적으로 도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A, B, C, D 설계. 다시 무슨 설계? A, B, C, D 설계. 그래서 자, 재밌는 거 요것도 시험에 나와요. A, B, C, D, A, B, C, D 등 융통성 있게 개입 방법의 수를 여기 20회 시험에 나왔어요. 다시 얘기한다면은 B, C나 B, C, D나 여러 가지 개입 방법들, 그러니까 꼭 이렇게 세 개만 한다는 뜻이 아니야. 두 개 할 수도 있고, 세 개 할 수도 있고, 네 개 할 수도 있고, 개입 방법들을 그냥 다른 개입 방법들을 순차적으로 적용만 하면 전부 다 A, B, C, D 설계에 들어가더라. 이런 뜻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때로는 요것도 보세요. AB, AB와 설계된 AB, AC나 AB 이런 식으로도 변화될 수 있고 또 강도 변화도 있다. 요것도 출제됐다. 얘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기 다른 개입 방법 대신에 개입 단계마다 개입의 양이나 수준을 다르게 하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자, 하루 60가지를 피는데 선생님 60가지를 피는데 제가 선생님을 두들겨 패는 강도를 바꾸는 거야. 자, 첫날은 첫 번째 개입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일로 와 철썩 이렇게 때다가 두 번째는 몽둥이를 갖고 와서 이렇게 때리고요. 복지사가 이러면 안 돼요. 예. 세 번째는 어떡하지? 그냥 자동차로 밀면 안 됩니다. 너무 극단적이야. 나 왜 이럴까? 물 들었다고요? 전염됐구나. 코로나 걸린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것도 전염되는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강도 변화 설계다. 지금 감을 잡고 이해를 해야 모든 문제에 대응할 수 있어요. 자, 시험 문제 봅시다.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인지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인지 치료 프로그램의 제공 시간을 늘리거나 또는 경력이 더 많은 프로그램 진행자로 교체를 하는 거야. 그럼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죠. 얘도 어디에 집어넣는다? A, B, C, D 설계에 집어넣는다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개입 방법들만 다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 개입에서 같은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그 개입의 강도를 늘려나가는 것. 이것도 어디에 해당되더라? A, B, C, D 설계로 본다. 복수 요인 설계로. 정리되셨어요, 여러분? 자, 지금 잘 들어주십시오. 이게 되게 복잡하고 많은 얘기인데, 근데 중요한 게, 자, 보십시오. 우리 지금 공부하면서 조사론하고 정책론이 조금 공부 어려워요. 무슨 어마어마한 범위를 공부한다면은 우린 이거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이거 단일 사례 설계 넘어가면 자료 수집인데 거기서부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를 반복적으로 한 3-4번만 정리해 봐봐. 그럼 뚫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걸 처음 공부해갖고 다 마스터링 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하나 있긴 해요. 하나 있긴 한데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예, 그러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수준에서 왜 안 돼? 뭔지 잘 이해가 안 돼. 괜찮아요. 괜찮고 반복 학습해 주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난 모르겠어. 그럼 저한테 다시 질문하는 거야. 이제 제가 시간이 있어서 뭐 할 거냐면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린다 그랬죠? 앞에서 그 가설의 통계학적 검증도 제가 찍어서 올려드린다 그랬었어요. 그런 식으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고 수업 시간에 계속 물어보시고. 알겠습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된다. 자, 그래서 요거를 보셔야 돼. 요거 쫙, 이건 그냥 외우셔야 돼요. 다시 한번. A, B, C, D 설계는 순서 효과, 2월 효과, 우연한 사건 통제가 안 돼요. 다시 한번 3가지 시작. 순서 효과, 2월 효과, 우연한 사건 통제가 안 된다. 기억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A, B, C 설계는 뭐가 안 된다고요? 순서 효과, 2월 효과, 이건 그냥 기억하셔야 돼. 설명하려면 넌 장황해. 순서 효과는 간단해. 그냥 B를 먼저 하고 C를 했었을 때랑 C를 하고 B를 했었을 때랑 분명 다를 거야. 때린 다음에 꼬집는 거랑 꼬집은 다음에 때렸을 때는 분명히 틀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개입의 효과가. 뭐 그런 건데 그냥 이건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A, B 설계는 외부 요인을 충분히 이건 보시고 A, B 설계는 외부 요인을 통제할 수 있어서 개입의 효과를 확인하는 데 제일 좋은 겁니다. 얘가.
내적 타당도가 제일 좋은 애야. 얘가 ABA가. 2번 검사잖아. 그죠? 맞죠? 예. 그 다음에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자, 세 번째. 단일 사례 설계는 사전 자료가 없는 경우 개입 이후에 기초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뭐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전 자료가 없어. 초기 기초선 자료가 없는 거야. 얘는 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BAB 모델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BAB가 언제 쓴다고? 위기 상황하고 이것처럼 초기 자료 없었을 때 쓰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자, 단일 사례 설계에서 여러 명의 조사 대상자들한테 개입 시기를 다르게 하면 우연한 사건의 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 이랬어요. 그렇죠. 예. 다중기초선 설계라고 다중기초선 순서 효과를 통제할 수 있게 한다. 다중기초선은 순서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통제가 하는 게 아니라. 자, 다중기초선 설계. 죄송합니다. 예, 다중기초선 설계가 아니라 복수 요인 설계에서는 통제 효과가 이게 발생한다 그랬죠? 그렇게 정리하셔야 되고. 자, 마지막이죠. 복수 기초선 설계. 얘는 거꾸로야. 여기 봅시다. 여기는 거꾸로. 어떻게 해? 자, 다른 사람. 두 명 이상의 다른 사람. 2개 이상의 다른 문제. 2개 이상의 다른 지금 3가지야. 문제, 상황, 사람이야. 알겠나요? 다른 대상한테 한 가지 개입방법을 쓰는 거예요. 뭔 말인지 돼요? 자, 봤더니 동일한 개입방법을 다른 2명 이상의 다른 문제, 상황, 사람한테 적용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A, B, C, D의 반대죠. A, B, C, D는 뭐지? 하나에다가 다른 방법들을 쓰는 건데.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복수기초선이라는 건 뭐야?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문제나 다른 상황에다가 뭐라는 거지? 같은 개입 방법을 쓰는 거야. 하나의 개입 방법을. 이해됐어요? 어떤 얘기인지? 자, 그래서 동일한 개입 방법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 문제가 종류가 이렇게 문제간, 상황간, 대상자간 이렇게 있다는 거. 요 정도 보시고 요 내용들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고요. 단일 사례 설계는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져요. 그림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거지. 이게 지금 참여 횟수 관찰 지점인데 얘가 첫날에는 대마초를 한 번만 했다가 두 번째 날에는 3번 했습니다. 2번 했다가 3번 했다가 한 번 하고서 다시 2번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개입을 했더니 대마초를 더 피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 대마초는 좀 하세요? 요새 뭐 마약 안 하면 다 이상하다면서요. 특히 강남 홍대는 마약을 안 하면 이상하다 그러더라고요. 조금씩은 하시죠, 여러분들도.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11조 2 사회복지사법. 예. 대마초 하시면 여러분 사회복지사 못 됩니다, 여러분. 예. 조금씩은 하시죠, 그런데? 어때, 해요? 아유, 거짓말하고 있네. 예. 담배는 유시같이 피면서 무슨. 자, 누군지 제가 성함은 안 밝힐게요. 예, 그래서 보시면 되고. 시각적 유의성. 자, 요 그래프를 보고 이제 이 단일 사례 설계가 과연 효과적이었나, 개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때 시각적 유의성을 보고 그래프에 나타난 3가지를 봅니다. 따라붙다. 파수경, 파동. 파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드러났다 나왔다, 드러났다 나왔다. 수준은 이 드러났다 나왔다의 깊이예요. 깊이. 수준. 근데 경향이라는 건 이건 보세요. 낮아졌다, 개입했다는 올라갔다. 다시 낮아지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쨌든지 간에 파수경으로 보고. 자, 통계학적 유의성이 시험에 잘 나온다. 자, 통계학적 유의성은 2가지다. 평균 비교법, 경향성 접근법. 다시 뭐라고요? 이걸 다 외울 필요 없고 어떻게 하냐? 평균 비교법은 기초선 개입 국면의 평균을 산정하는 방법인데 요거만 알면 됩니다. 기초선 국면이 뭐 할 때? 자, 근데 경향성 접근법은 불안정적일 때. 뭐라고요? 자, 우리 이렇잖아. 다리 덜덜덜덜 떨고 있는 사람. 어머, 쟤 불안한 경향이 있어. 다시 뭐라고요? 쟤 불안한 경향. 그래서 다시 한번. 경향성 접근법은 기초선 국면이 그것만 기억하면 돼. 평균은 좀 안정적이라는 이미지가 있죠? 평균 비교법은 뭐라고요?
안정적일 때 기초성이. 됐습니까, 여러분? 그만큼만 정리하면 된다. 그다음 임상적 이론적은 읽어보시고 표집서부터 다음 시간에 인행사를 한 2시간 정도 안에 끝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인행사가 아니라 조사론을 2시간 정도 끝내고 나머지 인행사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 좀 더 합시다, 그러면. 자, 표집의 개관. 예. 자, 표집이라는 거. 자, 표집이라는 것이 뭔지 배우셨죠? 우리가 얘를 다른 말로 시험에는 표본 추출. 그래서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해내는 행위라 그랬죠. 끄집어내는 행위. 우리가 요새 대통령 지지율 할 때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하면 전수조사인데, 근데 그 중에서 일부만을 끄집어내서 조사하고 그걸 통해서 모집단의 속성을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모집단, 표집 요소, 표집단위, 표집 틀이 등장합니다. 뭐가 등장했다고요? 표집 틀이라고 하는 용어가 뭐지? 모집단의 명부예요. 자, 중요한 거. 이제 공부할 텐데 확률 표집만 표집 틀을 필요로 한다. 다시 뭐라고? 다시 확률 표집에서는 반드시 표집 틀이 있어야 된다. 다시 뭐라고요? 확률 표집에서는 표집 틀을 갖춰야 돼. 자, 표집의 종류가 표집 시에 단순 무작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 다시 한번. 표집 시에 뭐라고요? 단순 무작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확률 표집과 뭘로 나눈다? 비확률 표집으로 나눈다. 확률 표집은 뭐야? 단순 무작위를 하고 비확률 표집은 단순 무작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 나머지 것들은 봐주시고요. 표집 절차 순서가 한번 나왔었어요. 먼저 모집단을 정하고 모집단의 명부인 표집틀을 정하고 표집의 방법을 정합니다. 방법. 표집의 방법은 확률 표집할 거냐, 비확률 표집할 거냐, 확률 표집 중에서 단순 무작위 표집할 거냐, 개통 표집할 거냐, 층화 표집할 거냐, 집락 표집할 거냐, 넷 중에 하나 정하고, 비확률 표집 중에서 임의 표집할 거냐, 유의 표집할 거냐, 할당 표집할 거냐, 눈덩이 표집할 거냐, 이렇게 정해요.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를 정해. 표본의 크기란 거 몇 개 뽑을 거냐. 맨 마지막에 표집하더라. 자,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모, 틀, 방, 크, 집. 다시 뭐라고요? 자, 시험에 순서 묻는 게 출제됐어요. 모, 틀, 방, 크, 집. 다시 한번 시작. 모, 틀, 방, 크, 집. 모, 틀, 방, 크, 집 기억해 두시고요. 자, 표집 방법서부터는 요건 내일이 아니라 다음 시간에 하는데,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원래 조사는 오늘 다 끝내려고 했는데 역시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뒤에 가시면요. 뒤에는 요 표지까지만 끝나고 나면 이제는 정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쉬워진다. 여기서부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로.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조사론이 앞부분을 돌파를 못 해갖고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야. 여기만 돌파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요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한 3시간, 2시간 내지 3시간 동안에 뒷부분을 모조리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진행을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행사 할 때는 인행사는 정말 빨리빨리 잘 진행할 수 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 인생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제 강의를 보시거나 또는 여기 와서 수강을 하시거나 간에 뭘 해주셔야 되냐면 예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신 거에 대해서 복습 좀 해주시고. 알겠죠? 다음 시간엔 한 3시간 되는 시간 안에 빠른 진도로 조사론을 빨리 끝마치고 그러니까 오전 중에 2시간 내로 끝마치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오후에 우리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빨리빨리 정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인행사 할 때는 유인물을 드릴 거예요. 알겠나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좋은 만남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 온라인상에서 소통하고 참 궁금하다 누굴까 이런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멋진 분들이라는 거 이렇게 좋은 분들이라는 거 아니까 감동받고 감격받았어요. 여러분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동질성 그 다음에 사회복지학을 같이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가시는 진로에 있어서도 사실 같은 길을 가잖아요. 우리가 그죠? 이 만남이나 또는 이 인연이 참 소중한 것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전화번호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그래서 같이 소통하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같이 길을 갑시다. 알았죠? 예, 그 전화기 꺼놓을 테니까. 하여튼 자, 농담이고요. 하여튼 그래서 좋은 만남 줘서 고맙습니다. 저한테 성함하고 문자 주시면 제가 다 저장해 놓고 단톡방을 하나 멋지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소통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제가 내일 모레 안으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단톡방. 그 전에 10분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그날 카카오 사태가 터졌어요. 예, 그래서 못 만들었어. 오늘 내일 가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고생 많으셨고 만남 줘서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강의 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